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앞서 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변동성 지수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어쩌면 연내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 심리가 빠르게 냉각이 되는 것 같네요. 뭐 굿모닝 마켓에서 이렇게 또 사진까지도 제시됐지만 이제 유명 인사가 됐죠.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닐 카시카리. 뭐 율무리를 닮은 그 인상으로 더 우리가 잘 아는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원래 비둘기파 아닌가요? 원래는 비둘기파였습니다. 저 양반. 그랬는데 한 작년 초부터인가는 아주 강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갖다 스탠스가 확 바뀌었는데 꼭 금리 인하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까지 저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FMC 때마다 밤새워가면서 뭐 점도표도 보고 기자회견도 보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람들 말이 자꾸 바뀌는 거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게 뭐 자꾸 말이 바뀌니 말도 바뀌고 했던 말 책임도 못 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데다가 그리고 어제 장은 한번 조금 이렇게 저는 오늘 평소보다 좀 일찍 와서 두루두루 한번 차트를 살펴봤는데 조금 걱정스러워 보이는 게 지수나 종목마다 이렇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좀 국내 증시요? 아니면 미국 쪽에 뉴욕 증시? 네, 미국 쪽에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한번 좀 심층 진단이 필요한 날 같습니다. 뭔가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자, 오늘 저희가 새로운 분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유 박사님. 예, 우리 또 SBS BGS도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시장 갖고 고민이 많으신 분이고 또 그래서 또 할 말도 많으신 분인데 지금 어떻게 딱 우리 유 박사님 딱 출연하신 이 시점이 시기적으로는 너무 좋았던 지난 2분기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그런 증시가 자산시장이 한 2분기 굉장히 랠리가 좋았다가 또 2분기 연속 좋았다 보니 다소 경계감도 생기는데 딱 4월 접어드니까 흔들려요 지금. 그래서 한번 조금 시장 분위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이렇게 쎄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이 정도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조정이고 더 가기 위한 어떤 뭐 통과 의뢰라고 보시는지 그거부터 먼저 듣고 나서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죠 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갈 길은 정해져 있는데 또 장난을 치네. 갈 길은 정해졌는데 또 장난을 친다.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상황을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지만 카시카리의 발언을 총재의 발언을 이제 잠시 언급해 보면 우리가 항상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됩니다. 행간을. 금리 인하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좋을 것이다. 성장의 어떤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밖에 않는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미국과 미국 이외의 국가들. 지금 미국이 금리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인하한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업률도 자연 실업률 이하 완전 고용 상태고요. 두 번째는 돈을 줄이겠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총유동성은 20조 7천억 달러. 이게 피크 때 거의 22조 달러였는데 거기서 다시 크게 줄지 않았어요. 거기다 세 번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죠. 재정 적자가 얼마이든 GDP의 6%이든 뭐 7%까지 갈 수 있을지언정 그들은 항상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세입이 늘어나서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6%인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 5%까지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또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카테고리가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새로운 측면에서의 민간 부분의 간접적인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미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양적 완화? 이 얘기인즉슨 뭐냐면요. 사실 작년도를 우리가 잠시 복귀해 보시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정부에 돈이 없었고 부채 한도 때문에 사실 쓸 돈도 재무부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정책들을 발표하냐면요.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은 코멘트 팁이죠. 코멘트로 이야기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그전에는 우리가 미국 재무부든 정부든 사실은 은행 간의 합병이나 이런 이슈에 있어서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의 테스트 기간을 걸쳐서 어렵게 승인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대형은행들이 중소형은행들을 M&A를 하거나 흡수합병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투자하거나 유동성을 투입하거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예. 상당히 빠르게 결정을 내려줬고요. 두 번째는 2008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쌓여진 그 자산 규모와 유동성 덕분에 대형은행들은 점점 훨씬 더 커져가지고 지금 가용 자금이 3조 달러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 비율을 갖다가 거의 제로까지 낮춰놓은 상태, 즉 돈을 갖다가 킵해놓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계속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대출하거나 아니면 국채나 신규 위험 투자를 하거나. 사실 이렇게 길을 열어줬다는 것은 사실은 그동안에 쌓여왔던 페드 그리고 정부의 유동성 투입이 예. 은행권, 특히 민간 상업은행권으로 다 흘러들어갔고 예. 그들이 이제 정부나 연준이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은행한테 그 역할을 대신하게끔 돕고 있는 상태이다. 예. 자, 이 얘기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성장의 가도, 그다음에 시장의 패턴, 그다음에 기업의 성장 패턴을 보시면요. 정말 많이 왔어요, 미국은. 예. 사실 아랑곳하지 않고 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기타 국가들, 미국이 아닌 국가들만 미국의 금리에 의해서 압박을 받았습니다. 예. 왜? 유동성 자체와 정부의 재정 지출의 여력 그리고 민간 금융기관들의 유동성이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됐고 반대로 오히려 축소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미국은 금융시장도 좋고 기업을 키우는 펀딩 마켓도 상당히 좋아진 패턴이었다. 즉 이야기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갈 길은 정해졌는데 또 장난을 치네? 약간 이제 우스갯소리로 네.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펀더멘탈 자체를 흔들 여지가 상당히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금리 인하를 굳이 빠르게 가져올 필요도 없고 예. 명분은 열어놨지만 그렇게 빨리 할 이유도 없다. 예. 오히려 그들은 이제 실질금리가 중요한데요. 네. 실질금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가를 고려한 금리, 실제적인 금리, 체감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1.9% 정도입니다. 근데 성장률이 올해도 1.5에서 2%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실질 성장률만큼 실질 금리는 높여놔야지 그나마 여기서 그렇게 많이 부채를 뭐 발행을 하고 여러 가지 빚을 많이 발행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나마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잘 가는 길에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는 정도로 금리 인하를 좀 미루려는 그런 포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부분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네. 이제 시장이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오후 들어서 갑자기 막 같이 이렇게 흔들리더란 말입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못 찾아요 보니까 뭐 차익 실현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유가가 뭐 브렌트가 뭐 90불도 넘어서니까 조금 이렇게 불안하다. 뭐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좀 티격태격하는 강도가 커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도밖에 없지. 그러다 보니 이제 빠지다 보니 서로 같이 이제 너도 팔고 나도 팔고 한 그런 양상이었는데 네. 뭐 그렇다면은 그냥 단순히 레벨 부담에 따른 기술적 조정 뭐 이렇게 보시는지. 에쿼티 마켓은 쉴 때가 됐죠, 사실. 에쿼티 마켓은. 근데 우리가 이 시장을 저는 이제 뭐 주식에 오리엔티된 더 전문가분들이 계시지만 예. 저는 이제 매크로하게 탑하게 예. 모든 이제 자산군과 매크로를 다 보는 상황이니까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자재 마켓, 커머디티 마켓은 오히려 붐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원자재 시장 자체를 갖다가 단순히 분쟁이나 이제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로만 본다면 에너지의 급등이 예. 결국에 금리가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고 에너지의 급등으로 인해서 수요가 축소가 되는 즉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가 축소가 되면서 다른 원자재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경기와 민감되는 경기와 직결이 되는 구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기타
그 식료품 같은 것들, 대두라든지 예. 소맥,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논리적인 것이죠. 좀 눌러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동반해서 다 같이 상승세를 지금 타고 있는 상태예요. 그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겠다. 예. 근데 세 번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채권 시장이 사실은 지나치게 오버슈팅이 되어 왔죠 최근에. 그러니까 뭐냐면 오버슈팅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기준금리도 내리려면 한참 남았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진 상태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 미리 선점 투자가 너무 많이 되어 있다. 이런 채권 얘기죠. 가격이 좀 높다 보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외에 초고의 위험 자산 투자 에셋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 쪽을 예. 보시면은 그쪽의 가격들은 여전히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와 실질적으로 투자와 사용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카테고리를 미국의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하고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랑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은 미국 경제가 성장에 가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리커버리 국면이냐 아니면 슬로우 다운 국면이냐 이 판단이 중요하고요. 네. 왜 제가 앞서서 여러 자산군을 말씀드렸냐면요. 현재 국면이 미국 경제가 만약에 리커버리, 완만하게라도 회복을 계속하는 국면이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앞으로 1, 2년 후에도 이러한 위험 자산, 여러 자산군의 가격들은 채권을 제외한 위험 자산군은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만약에 슬로우 다운이다. 지금 컨트랙션으로 가는 국면에 과도기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올랐던 이 위험 자산군의 가격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전자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전자로 있고 판단하신다. 지금 회복 국면이 완만하게 지속이 되는 와중에 포트폴리오상 위험자산군이 전부 다 맨날 오를 수는 없죠. 제일 먼저 강했던 것이 미국의 에쿼티 마켓이고 AI 붐이라는 그런 이슈에 곁들여져서 더 이제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그런 부분에서의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쉬어가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 질문 가기 전에 1분기 영업이 6조 6천억, 작년 동기 대비 931.3% 올랐네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그 경기 판단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왜 이러세요 또? 같이 갑시다 그냥. 앞에서도 앞에서도 이제 잠시 언급드렸지만은 미국의 금리가 높은 상황이지만 그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나 재정 지출에 대한 여력들, 네. 그다음에 민간 금융기관의 어떤 유동성 지출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예. 곁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의 어떤 풀링,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에서는 막 비가 내리는데요. 예. 어느 우리가 닭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어허. 닭장에 막 비가 폭풍우가 몰아쳐요. 예. 근데 그들은 미국은 지금 안전한 그 인공으로 이렇게 막을 씌워놓은 상태인 겁니다. 보호막을 딱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보호막에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저기 따뜻한 빛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따뜻한 햇볕을 대신할 수 있는 빛까지 이렇게 나와요. 인공 빛까지 이렇게 예. 조명을 열나는 거 등까지 켜놨다 네, 이렇게 등까지 보면 켜놓은 되겠네요. 겁니다. 네네. 근데 다른 국가들 그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달러에 대해서 연동돼서 이제 부채 부담이 있고 기업들의 부채 부담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물론 특정한 이제 IT와 같은 이제 특정한 성장 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어떤 버팀목이 좀 덜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매크로 상황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럼 미증시는 더 지금 상승룸이 충분히 있는 상황인 거고 국내 증시는 좀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베스코에서 네. 우리가 경기 국면에 따른 자산 투자 전략이라는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리면요. 네네. 리커버리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구간에서는 그 다음 기회에 가장 좋을 수 있는 자산의 그 어떤 자산이 기대 수익률이 제일 좋냐면요, 크레딧물입니다. 크레딧물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다소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재무 상황이나 기업의 성장 여력이 좋은 회사채 시장이 좋아지는 거죠. 예. 이런 연계된 이제 파생 상품들이 이제 다 좋아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2등으로 가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군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에쿼티 마켓입니다. 주식.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외에 이제 나머지 기타 위험 자산군이 좋아진다라고 네네. 표현을 하고 제일 안 좋은 게 네 번째 채권 시장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금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즉 네네. 민감하게 떨어뜨릴 이유가 이유가 없기 없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다른 나라의 경제를 우리나라 포함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시면 사실은 완벽하게 컨트랙션, 그러니까 완전히 침체로 가는 건 아니지만 예. 지금 장기간 어느 정도는 슬로우 다운의 기간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국가들의 패턴, 모멘텀에서는 예. 매크로상 잠시 잠깐 그 에쿼티 마켓이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기에는 다음 기라고 하면 보통 통상 6개월 이상을 말합니다. 네네. 예. 그 다음 기에 좋아질 수 있는 자산은 채권밖에 없습니다. 어. 왜 그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컨트롤로 경기를 조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채 가격이 그나마 좀 좋을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그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뭐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서도 미세 전략, 이제 우리가 탑 네네. 전략이 있고 미세 전략이 네네. 있는데 그 내부 세부로 좀 더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전체 시장 마켓 자체가 미국으로 이제 어느 정도 그 리커버리가 지속이 된다는 가운데 유동성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의 훈풍 자체 그리고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게 되죠. 그런데 리커버리가 아닌 슬로우다운 국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섹터 로테이션이 반드시 빠르게 일어나야 된다. 아. 그거는 그들의 입장은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적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네. 국가 간의 리밸런싱도 빨라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은 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어떤 상승의 패턴과 성장의 패턴을 계속 완만하게라도 지속을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 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A, B, C 국가가 있으면 A가 한 번 좋았다가 C가 좋았다가 B가 좋았다. 이런 이제 로테이션 전략이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앞으로의 시장도 그렇게 변모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 좋다 이게 컨센서스고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반론을 갖다가 들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출간을 한 이제 저서 책이 있습니다. 예. 네네. 부제가 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하고 딱 직결이 되기 때문에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경제의 신은 죽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고전학파나 아니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했던 적자는 얼만큼이어야 돼, 부채는 얼만큼이어야 돼, 이 범위를 넘어서면 그 경제와 금융시장의 성장은 끝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그런 논리들이 예. 다 사라지게 됐고 예. 그것을 먼저 사실 깨기 시작한 거는 미국입니다. 근데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나옵니다. 미국이 재정 적자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돈을 풀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서 어떻게 되죠? 다른 나라들이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국과 연대된 많은 국가들이고 예.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남미 쪽의 국가들이 사실상 오히려 미국하고의 연계점, 그러니까 서로 간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는 더 많은데 남미에서도 통화 가치의 변동성은 너무 심한데 예. 경제 협력은 해도 미국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미 달러를 차라리 만들자. 어, 미국 달러 US 달러 말고. 말고 남미 달러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돈 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자. 즉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어떤 정책의 패러다임이 사실은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었고 모든 국가들이 그 규율에 맞춰가지고 줄 서가지고 다 따라줬었는데 네. 그러한 이제 그 교통정리 상황이 좀 훼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민간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양적 완화들 이런 패턴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네. 그것은 새로운 어떤 DNA 미국조차도 스스로 살기 위해서 새롭게 선보이는 새로운 DNA 전략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과거에는 연준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끌어가는 어떤 시장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자가 결정적인 키플레이어가 또 생긴 겁니다. 민간 상업은행들이 함께 또 끌어가는. 네네. 그러면 차후에 5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이 성장해 있을 테크 기업들이 많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의 성장 부분을 또 한 축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점점 참여자들이 이 사람 대장으로 키워놓고 이 사람 대장으로 키워놓고 대장으로 키워놓고 그러면서 이들이 합세하여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구조로 변모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미국 경제의 패러다임은 그들도 살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 DNA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좋았던 경제 패턴에서 그렇게 썩 나빠질 이유는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 사실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언급드리기에는 짧게만 그냥 네. 말씀드리면 디지털 달러를 통한 결국에 그동안에 쌓였던 전통 화폐와 그를 기반으로 한 부채에 대한 부분들의 리셋이 일어날 것이다. 어느 정도 조정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비트코인에만 지금 굉장히 환호를 하고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장은 이미 디지털 달러로 가기 위한 포석의 어떤 교두보로서 지금 현재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 좀 미국 경기에 대한 거대 담론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좀 쉽게 이해를 해보게 되면 미국 경기 자체는 이제 회복 구간, 리커버리고 네네. 미국 이외에 이제 뭔가 경기 자체가 슬로우다운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순환매를 고려한 전략이 좀 네. 필요하다라는 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게 반도체인데 네.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또 상승을 이끌어내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섹터로 봐야 되는지 궁금한데 때마침 오늘 삼성전자 또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일단 실적 얘기해 보면서 반도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은 좋았어요.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6조 6천억 원.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땐 931% 증가고 시장 예상보다 1조를 훌쩍 더 넘었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매출액은 71조. 이것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어떨까요?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전망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그동안은 달리던 말이 계속 달렸거든요. 네. 뭐 축하할 만한 일이네요. 되게 잘 실적을 거둬서 저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탑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괜찮아 보이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괜찮아 보이는 산업이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을 말씀 주셨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산업이 이제 바이오 산업, 바이오텍 산업 쪽이 좀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더 프리미엄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이제 반도체가 특히 AI와 관련된 칩 관련되는 거, HBM 관련되는 산업들이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반에 뭐가 있었는지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러한 하이테크 산업들이 사실은 2020년도부터 그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 시기를 겪고 굉장히 이제 변곡점이 많았었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정부는 민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펀드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제 세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펀딩 규모를 민간 부분에서 계속 이끌어냅니다. 즉 네. 이야기는 뭐냐면은 테크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들이 금리 인상을 하는 와중에도 결국에 돈줄이 마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R&D나 테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분위기를 계속 형성해 줬었고 그 금액을 제가 트래킹해 보니까 22, 23년이 3조 달러에서 한 4조 달러로 이렇게 증액이 돼요. 예. 즉 이야기는 뭐냐면 당장의 수요처, 그러니까 개인들 혹은 기업들이 수요를 그렇게 막 촉발하지 않고 그 기업들의 그 제품들을 막 구매하지 않더라도 기술 개발에서 뒤처지지 않고 계속적인 드라이브를 걸 수 있도록 민간 내에서의 펀딩이 계속적으로 테크 쪽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경제가 좋은 부분과 맞물리면서 수요까지 이끌어내다 보니까 확장적으로 그와 연계돼서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큰 기업들도 좋아지는 혜택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낙수 효과로 탑다운으로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러한 현상들은 앞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주가적인 측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겠죠. 더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크게 이렇게 실망감을 주지 않으면서 플럭체이션을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인베스코의 어떤 투자 원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전략들을 한번 해드리면요. 이런 리커버리 국면에서는 대장 기업, 대장 국가에서 성장하는 산업에 협업되어 있거나 링크가 되어 있는 기업군들은 포트폴리오상 대장
비중으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네. 언급을 합니다. 예. 즉 어느 정도의 반도체 부분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링크, 협력성이 있는 기업들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 뭐 당연히 지금 우리 오늘 이제 실적이 좋았던 삼성전자도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제 8시 넘어 또 네.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TV를 켜셨거나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또 처음 보는 우리 또 패널 분의 궁금하실 텐데 예, KB의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십니다. 아, 프로필 한 번 더 넣어드려야겠네요. 네. 아니 저기 그래요. 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글로벌리 뭐 확 수요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같이 살아나는 거는 맞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의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서의 전반적인 어떤 경기 측면 그리고 통화 재정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길게 내다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그 미국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짜 아주 극심한 경우 카시카리 총재 말 맞다나 금년에 금리 인하가 없든지 한두 번에 그친다 하면은 그래도 5%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네.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이머징들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가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금리 인하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는 뭐 반도체 같이 잘 나가는 알아서 잘 나가는 쪽 말고는 뭐 지금 우리 부동산 쪽이나 건설 쪽이나 뭐 해서 이렇게 이 고금리가 부담되는 부분에서는 회복이 늦어지는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를 갖다가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우리가 보면은 뭐 주식 하는데 뭐 그렇게 맨날 연준이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이 얘기를 해라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기저에 흐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죠?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금리 인하할 여지나 절대 레벨 측면에서나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금리 갭도 중요하고 미국의 금리도 중요하고 성장 정책도 중요하고 네. 너무 복잡해. 복잡해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성장이 어떤 매개체로 인해서든지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성장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지금 앞서 이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금리를 혼자 내리기 힘든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 미국 이외 국가들이 지금 성장의 여력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태입니다. 인도를 제외하고 인도와 일본을 제외하고서는.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의 앞으로의 미래 패턴이 더 높아질 것이냐 낮아질 것이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사실은 어느 정도 완만하게라도 회복 기조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내 같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계되어서 그동안 수출이 많이 되었던 국가들이 사실 블로킹이 자꾸 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로킹은 뭐냐면요. 연계되어서 성장할 수 있을 때 같이 성장했던 그런 국가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들이 모두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자꾸 내수로 국한하고 내수 성장 부분으로 자꾸 집중시키려고 하고 그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혜택을 받던 산업들이 그렇게 큰 혜택을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한마디로 G2에 의한 효과들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예.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됐든 매크로가 됐던 투자의 패턴이 됐을 때는 성장의 메커니즘과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쉽게 금리 인하를 하기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통화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데 혼자 내리게 되면요. 그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테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제 로테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산업이 그래도 금리가 안 떨어지고 높은 상황이라도 성장하는 산업들은 계속적으로 한두 개씩 축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예. 다만 전통 제조업 쪽은 사실 계속 좀 힘든 구간을 장기간 이어져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선택의 묘미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3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죠.
오늘 아무래도 뉴욕 증시 그 삼지지수 일제히 좀 하락한 영향 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1%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2,714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1.2%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872포인트입니다. 어제와는 시장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 자체는 호가로 놓고 봤을 때는 1%대 하락이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84,000원이죠. SK하이닉스도 1.6%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85,000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 0.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77,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12,2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1.7%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68,100원이죠. 현대차도 1%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23,500원. 기아가 2.5%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04,000원이고 셀트리온도 0.8% 하락이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는 178,100원. 포스코홀딩스가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97,500원. 네이버가 0.8% 하락할 걸로 보입니다. 호가 192,7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호가에서는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또 유가가 지금 많이 뛰어 올랐죠. 지금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90를 돌파했고 뭐 WTI 서부 텍사산 중진유 가격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에서는 또 상승이 예상됩니다. S-오일이 1.6% 상승 예상되고요. 이 가운데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전통적인 석유와 관련 섹터들 주가는 호가에서는 강세가 예상됩니다.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가 4%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융주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주 내에선 종목별로는 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KB금융 호가는 1.8% 상승 예상되고 그밖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또 하락 출발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지금 4분여가량 남았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좀 예상 체결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약세가 예상되는데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는 보합 예상됩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바이오 섹터가 좀 호가 분위기가 조금 안 좋을 걸로 보이는데 HLB, 알테오젠이 2%대 약세가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88,700원, 162,000원이죠. 엔캠 보합 예상되고요. HPSP가 3% 약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46,700원이고 리노공업도 3.6% 하락이 예상됩니다. 뉴욕 증시 쪽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고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섹터들 일단 좀 경계성 매물들이 좀 출회될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1% 하락 예상되고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53,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 증시도 뉴욕 증시 영향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이네요. 네, 또 어제 또 급 많이 또 올랐는데다가 네네. 뉴욕장이 안 도와주니까 뭐 저 정도는 각오하고 시작해야겠네요. 그러고 나서 낙폭을 줄이는 쪽인지 낙폭을 키우는 쪽인지를 봐야 되겠고.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지금까지는 늘 실적 발표 다음에는 빠졌는데 오늘은 어떨지 예상보다도 더 좋은 실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일단은 저런 상황인데 조정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요.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유 박사님, 제가 지금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저하고 통화하신 게 2월 8일이에요. 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제 부서 옮깁니다라고 저한테 문자 주셔가지고 예, 부서 옮기신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마음껏 이렇게 좀 방송 자유롭게 출연하셔서 이렇게 우리 투자자분들하고 이제 뷰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셨는데 그때 저하고 장시간 통화하고 제가 딱 마지막 그 유 박사님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어서 제가 방송에서까지 한번 써먹었는데 적절한 위험 선호, 적절한 위험 선호 스탠스가 유의한 것 같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한번 2월 8일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니까 코스피가 5.07%, 코스닥이 8.74% 오르고 이거는 지금 나스닥이 1.86, S&P 500이 3% 오른 거에 비하면 우리가 더 이 기간 동안에 아웃퍼폼했어요, 우리. 아주 적절한 위험 선호 좋았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스탠스
변화를 안 줘도 되나요? 그러면 앞서 이렇게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만 네. 이게 뭐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그분들께서 못 들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페드에서 점도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점도표가 예. 과거의 점도표는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매크로의 어떤 미세한 전망에 기반을 해서 정책에도 쓰여지는 이제 전망이었는데 예. 지금은 소위 말해서 좀 약간 이제 재미있게 표현을 해드리자면 예. 찍기 게임이 된 겁니다. 찍기 게임. 예. FOMC 위원들도 찍기 게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 놓고 이제 상황이 변모하면은 그런 거죠. 마치 찍기 게임에서는 할 수 있어. 그리고 해도 충분한 명분이 있어. 이렇게 이미 다 말은 해놓고 네. 그러면서 실제 이제 FOMC 회의나 이제 실제 그 인터뷰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에서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입장 선회가 바로바로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성장의 가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중요한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면이 미국 S&P 500과 죄송한데 그 현재 국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4월 5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지금 1%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상황, 일단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이라면은 연내 금리 인하가 필요할지 의문이 든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투자자들 심리가 좀 많이 냉각되는 양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 위주로 경계성 매물들이 출회되는 모습이었고 또 유가가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국면도 역시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시장 1% 안팎으로 좀 떨어집니다. 코스피가 0.97% 하락하면서 2,715포인트, 코스닥도 1% 약세입니다. 87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일단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경계성 매물들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84,500원, 0.9%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도 2% 약세입니다. 184,100원이고 LG에너지솔루션도 1.4% 떨어집니다. 374,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49% 하락합니다. 813,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58% 떨어집니다. 68,900원. 현대차도 0.6% 하락합니다. 224,500원이고 기아가 1.5% 하락합니다. 105,100원. 셀트리온도 1% 약세입니다. 177,400원. 포스코홀딩스도 1% 약세 397,000원이고요. 네이버가 2% 떨어집니다. 19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2% 지금 상승합니다. 247,000원. 에코프로도 0.89% 올라갑니다. 569,000원. HLB가 1.6% 하락 중이고요. 89,900원. 알테오젠이 지금 3% 약세입니다. 161,200원. 엔캠이 3.58% 하락합니다. 322,250원이고요. HPSP가 2.8%, 3% 약세입니다. 46,700원. 그리고 리노공업도 2% 약세입니다. 257,000원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5% 하락합니다. 96,4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1.4% 하락합니다. 176,800원. 이오테크닉스도 2.5% 약세 2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시장 지금 하락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전선 관련주들은 급등합니다. 지금 대원전선이 20% 급등합니다. 1,910원, 1,9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가온전선도 16% 급등합니다. 34,450원. 재룡전기도 1% 올라가고요. 일진전기, 대한전선 일제히 상승합니다. 대한전선이 지금 10% 급등하면서 12,660원, 일진전기도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LS도 2.9% 강세 113,000원까지 올라섭니다.
오늘 전선 관련주들이 일제히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아무래도 유가가 좀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뭐 LPG, 뭐 석유가스 관련주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앙 에너비스 앞서 호가에서도 움직임이 좋았죠. 지금 15% 급등합니다. 2950원이고요. S-오일도 지금 2.8% 강세고 GS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한국석유도 8% 강세로 14,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흥구석유, 극동유화도 강세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13% 급등하면서 15,670원이고요. 대성산업도 올라가고요. 극동유화도 4.6% 강세로 4,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LPG, 뭐 석유가스, 또 정유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도 올라갑니다. 자, SKC 어제도 많이 올랐죠. 오늘도 3%, 4% 강세입니다. 1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피롭틱스도 5% 강세입니다. 삼성전기는 떨어지고 있고요. YC캠이 8% 강세로 32,550원, 10%까지 올라갑니다. FNS테크도 1.6% 상승 중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 지금 사료 관련주들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고려산업, 한탑, 우성. 다만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삽니다. 각각 432억 원, 112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490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61억 원, 35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 투자자는 33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자,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좀 사네요. 425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은 다시 올라갑니다. 4원 90전 상승한 1,35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 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외환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네. 외환시장은 그러네요. 우리는 또 그동안에 1330원 중심에서 이제 또 한 20원 정도 또 레벨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350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지수가 보니까 개장 초에는 정민 씨 프로에치 머리 때문에 장 중에는 저의 넥타이 덕으로 좀 낙폭 좀 줄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또 비웃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가야죠. 그리고 프로에 쳐서 시장이 떨어진다고요? 지금 그 사이에 잠시 또 차트 뒤졌습니다만 제가 이 팔랑기는 팔랑기예요. 유신익 박사님 설명 듣다 보니까 또 약간 시각이 너무 쫄 것 없다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 차트도 보니까 종목들 위태위태해 보이던 게 또 여기서 또 반등도 가능하겠지 내지는 지지도 가능하겠네 싶기도 하고 지수 선물 약간 이렇게 급락이 이어질 흐름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또 고용 지표 보고 나서 움직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양봉으로 전환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예, 그러니까요. 시장 자체도 지금 양봉이고요. 낙폭도 줄여내고 있고요. 오죽하면 제가 어제 맸던 넥타이를 그냥 메고 왔겠습니까? 아까 이렇게 시장이 낙폭을 줄여내는 게 소장님의 타이 컬러 덕분이다. 그렇게 좀 봐주세요. 네. 네. 앞서서 이제 그 현재 국면에 대해서 좀 자료를 통해서 아까 말씀 주신 머리 아픈 차트를 가져오신 것 같던데. 네. 얼핏 봐도. 지금 미국 시장이요. 요 얘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물의 실질 금리하고 S&P P, 포워드 P가 어느 국면이냐면요. 여기 지금 가운데 그 빨간 동그라미 선 이렇게 포획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하고 놓고 보면요.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이제 패턴들 점선들이 우측 상단에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저렇게 높고 그다음에 S&P P, 그러니까 저렇게 비싼 국면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분포되어 있는 점들 그렇죠. 봤을 오른쪽 때는 상단에. 네. 근데 지금은 중간점에 와 있는 상태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럴수록 성장의 메커니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장이 여기서 꺾이면 이것도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장이 안 꺾이면 갈만하다. 예. 그래서 대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앞서도 제가 잠시 언급을 해드린 포인트 하나하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시황 얘기하시면서 나왔던 전기 얘기를 좀 네네. 첫 번째는 점도표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22년도부터 점도표를 내면서 금융시장은
동일한 행태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 6개월 동안 금리 인하와 함께 에코티 마켓이 정말 좋아질 거야 기대를 하면서 채권도 좋고 그다음에 시장도 좋아지는 그런 패턴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그 이후에 근데 알고 보니까 점도표는 이래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또 실망감에 2, 3개월을 또 괴롭게 만듭니다. 예. 근데 이제는 시장이 조금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인하한다고 기대가 막 들떴다가 그 다음에 또 안 한다고 해서 막 추락하고 또 했다가 추락하고 이제 약간은 페드가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 예. 드는 거죠. 여기에서 왜 양치기 소년이라 표현을 해드리냐면요. 인하를 하든 뭘 하든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결국에 성장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훼손시킬 거냐. 결국에는 우리가 막 A, B, C, D 금리 인하 안 하면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뭐냐면요. 어쨌든 성장입니다. 미국은 성장을 그래도 답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지켜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실망감, 2마리 토끼가 있다고 한다면 1마리 토끼는 완벽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약간의 훼손이나 실망감이 와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장의 여력이 약간 미지수인 국가들,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서의 데미지가 좀 오면 그 충격의 기간이 조금은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전기와 관련되는 이제 전선과 관련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지만 두 가지 팩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괴로운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금의 가계, 미국 가계의 킬로와트당 전력 비용 자체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 22, 23년도에 킬로와트당 평균 가격이 0.12불에 불과했었는데요. 예. 그게 0.17불까지 올라갔어요. 하우 많이 올랐네요.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올랐느냐 잘 생각해 보시면요. 첫 네. 번째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I 관련된 것,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것, 그다음에 경제 자체가 펀더멘탈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전력의 수요가 인프라 쪽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예. 송배전에 대한 수요들도 계속 나타나는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가전에서 쓰는 전력 비용도 조금씩 높아지는 겁니다. 즉 미국 경제는 상당히 괜찮은 상황, 양호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거비나 이런 다른 쪽에 가격들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쪽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빨리 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 카테고리의 핵심 뭐냐면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그러면은 이제 미국 이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실망의 기간이 지금부터는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은 하셔야 되되 네. 하되 장기적인 패턴은 적절한 위험 투자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 유가가 사실은 전 모든 우리 국내에 있는 분석가분들이 유가가 옛날만큼 뛰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세요. 유가가. 그리고 지금 네. 유가가 뛰는 거는 비정상적인 요인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잠깐 괴롭힘이야. 이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데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원유 공급과 수요를 놓고 봤을 때 공급이 다소 우위이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가 안 좋아지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유가가 그렇게 많이 뛰지 않을 거예요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밑에 나오시는 것처럼 뉴스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에 유가 고공행진 이거는 일부분적인 센티먼트 요소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최근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안 나쁘기 때문에 수요가 원유 쪽에 대한 수요도 조금씩 계속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보다 수요가 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의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해 나갈 기간까지도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성장이 조금 덜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미국 이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나타나는 실망감의 기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그 장기적인 어떤 패턴상의 미국 성장의 패러다임에서 나오는 금융시장의 좋아지는 호조되는 부분들은 그거는 아직도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우리 이코노미스트 유 박사님 같은 이코노미스트 분에게 전망도 전망이지만 하다못해 사후적으로라도
왜 그런가요라고 했을 때 좀 납득될 만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도 이코노미스트가 필요한데 요즘 좀 이렇게 답변이 많이들 공해지시는 게 왜 위험 자산이고 안전 자산이고 다 오르냐 이른바 everything rally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거 하고 금이 어째 이렇게까지 오르느냐 하는 거 하고 어떻게 요즘 얘기해 주십니까? 제가 앞서도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제 저서와 관련된 네. 이제 경제의 신은 죽었다 예. 내용에서 전 이런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낚시 아십니까? 낚시. 네네. 네. 미국이 사실은 그동안에 20년, 21년도에는 그 이후에는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죠. 뭐 달러 패권이 떨어진다느니 그다음에 뭐 신뢰도가 추락을 해서 뭐 중국이 국채를 안 사주니까 국채를 사줄 나라가 없다. 예. 사실 그때 당시에 지정학적 리스크하고 이제 중국 연대가 강해지면서 사실 좀 신뢰 훼손도 많이 받았고 네. 명예훼손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을 보면 사실은 아직도 대장의 역할은 분명해요. 예. 전 세계 경제 리딩이고. 근데 이 대장이 이제 절치부심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자기가 태어나야 돼요. 자기가 새롭게 태어나서 다시 패권 리딩 전략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낚시의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대어부, 큰 어부가 네. 정말 많은 그 어종을 갖다가 다량으로 한꺼번에 수확을 하고 싶으면요. 쓰는 전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많은 품종들이 각각 좋아하는 미끼들을 다량으로 다 각각 뿌려 놓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모든 품종의 어종들이 이제 다 이렇게 몰려들면요. 그거를 그물로 쫙 걷어들이는 거죠. 중장기적 더 큰 미래로 5년, 10년의 미래를 본다면 디지털 달러가 사실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이고 디지털 달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돈들이 레버리지화돼서 유동성들이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시죠? 돈하고 코인하고 유동성 규모가 맞아야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효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디지털 달러가 결국에 도입되고 그것이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돌아다닌 돈들이 충분히 디지털 달러로 흡수할 수 있는 돈의 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산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레버리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적절한 유동성 확대와 동시에 모든 자산군의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유동성이 레버리지화돼서 계속 시장에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하다. 나중에는 결국에는 디지털 달러로 패권을 가져가고 이 디지털 달러가 이런 수많은 자산 시장에서 형성된 유동성들을 쫙 빨아들이는 어떤 큰 매개체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네. 좀 더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기회 또 마련해서 또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불러주셔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